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소통. 오늘 만나보실 특소통은요. 대한민국 대표하는 시사주간지죠. 시사인의 이호성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시민들에게 물어봤다. 대국민 검찰 여론조사를 3회에 걸쳐서 쭉 연재를 하셨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기사도 굉장히 깁니다. 하나당 굉장히 꼭지가 한 꼭지당 이게 길어서 예. 광범위한 조사를 하셨는데 이거 왜 이런 조사 기획하게 되셨어요? 사실 저는 우리가 지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 2017년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네. 사실상 최대 국정과제가 검찰 개혁 아니었습니까? 그럼 뭐 워낙 시끄러웠잖아요. 뭐 조국 네, 사태, 그렇죠. 뭐 서초동 검찰 개혁 집회, 뭐 이런 집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네네. 그렇게 뜨거웠는데 그 결과가 우리는 검사 대통령의 탄생으로 지금 귀결이 됐단 말이에요.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의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이 시대가 왜 어떻게 이 시대가 지금 도래한 건지. 그래서 뭐 지금 와서는 이제 뭐 정치권이나에서 뭐 누가 누굴 속였네, 배신을 했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진짜 중요한 거는 보통 시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네. 이 시민들이 지금 검사 대통령 시대를 선택한 건데. 네.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네.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왜 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가 너무 궁금했는데, 이거를 뭐 기존에 하던 그 무슨 검찰개혁 찬반, 아니면 뭐 야당 대표 수사 찬반 이런 식으로 단편적으로 물어서는 도저히 그 인식의 저변이랄까요? 네네. 이거를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예. 이것저것 다 물어보자. 그러게요. 검찰에 대해서. 그래서 뭐 방대한 문항을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에게 설문 문항이 100개가 넘어요. 예. 100개가 넘습니다. 이거를 조사 요청을 8,563명에게 했고 조사 참여가 1,468명, 조사 완료가 1,000명. 대단히 방대한 조사. 이거 성공을 자신할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100개 넘는 설문 문항을 1,000명 이상에게 받는다는 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문항에 시민들이 응답을 해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 문항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 뭐 법조인도 그렇고, 뭐, 네. 뭐 사회학자들 이런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네. 자문을 좀 구했는데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수는 야, 이런 질문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데 뭐 기소권, 수사권 이런 건 뭐 누가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겠냐. 예. 난이도 높은데 이거 좀 쉽지 않다. 이 설문. 예. 이런 축이 계셨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이후 그리고 특히 윤석열 정부 이후에 네. 시민들이 꽤 이해도가 검찰 문제에 대해 이해도가 올라갔을지도 몰라. 네. 한번 해볼 만해.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약간 좀 위험한 그리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조사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이 조사 그 기사를 쭉 보고 야,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되게 힘들다. 옛날에는 줄기세포도 공부했는데 이걸 보니까 소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100개의 문항을 다 이해하고 1,000명 이상 이걸 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단하다.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 노릇하기 되게 힘들다. 줄기세포부터 핵 오염수 세듐 스트론튬 기소권 수사권 분리 이런 거 다 알고 살아야 돼.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 이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요약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예, 일단 핵심적인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예. 이번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은 우리 사회의 반검찰 정서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반검 정서라고 반검 정서. 이런 층이 약 57% 정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되게 강고합니다. 강하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부분에서 강고하냐면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국가다. 네. 검찰 독재 전부다. 여기에 동의해요. 거의 60%에 가까운. 네, 동의하고 뭐 매우 동의한다도 뭐 40% 이상 이렇게 되고. 네네. 그럼 이 정도면은 이것은 우리나라 사회의 절반 이상이 지금 지금 검찰 대통령이 탄생한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 반감 정서가 굉장히 이제 강고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되게 핵심적인 메시지거든요. 네. 이번 조사에.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검찰 관련 이게 이제 흔히 검찰 관련 여론조사나 하면 이건 그냥 소위 진영별로 네.
대략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정 지지율과 그 반대하는 비율 그거대로 딱딱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진보하고 보수가 크게 엇갈리는 지점이 있고 굉장히 공통적으로 동일한 검찰에 대해서 인식을 갖는 지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영에 따라 널리 좀 이렇게 갈리는 지점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인 수사라든지 아니면 네. 뭐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냐 뭐 이런 질문에서는 갈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동료 검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느냐 이러면 전체적으로는 77%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게 수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보수층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응답하거든요. 예.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예단했을 때 진보층에서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검찰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층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것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고 별표 쳐놨는데 검찰이 제 식구 감싼다라는 진술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사람이 77%. 예. 그중에 보수층의 67.2%도 검찰이 제 식구 감싼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정석 검사 얘기가 나오게 되고 손준성 검사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희가 뭐 이따가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도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쭉 역사적 어떤 검찰을 둘러싼 중요한 사건들을 쭉 저희가 나열을 그러셨더라고요. 하고 네, 어떤 사건이 검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었냐 나쁘게 만들었냐 이걸 물어봤는데 네. 일단 뭐 가장 많은 응답은 그 서지현 검사의 미투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이 근소하게 그 이른바 그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당사자가 검사장으로 승진한 일. 야. 그리고 뭐 특활비 사건 최근에 이제 제기됐던 특활비 네. 사건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정석 검사 사건이 이제 이렇게 불거진 거 보면서 네.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이정석 검사 사건 이후에 조사를 했다면은 이 사건이 1위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이제 그렇게 검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번 결과이기 때문에요. 잊지를 않으셨네. 사실 이 서지현 검사 미투 사건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검찰 고위 간부가 여성 검사를 성추행한 사건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사건 1위. 2위는 손준성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일. 3위는 특활비 업추비 등 부정사용 정보 은폐. 이게 1, 2, 3위.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건들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순위를 딱 매겨주시네. 대단하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네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네. 그리고 뭐 우리 검사와의 대화 2003년이었던가요? 예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이게 좀 의외였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오히려 최근 이슈를 반영하더라. 그것도 뭐 10위 안에 있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유우성 씨 관련 검사의 간첩 조작 의혹 이런 것도 5위, 6위 안에 쭉쭉쭉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한 57%, 60% 정도. 네네네. 예. 자, 특활비 얘기도 있고, 이 검찰공화국 그 이야기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하시죠. 구현을 드리면은 예.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물어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검찰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하고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네. 두 번에 걸쳐서 물어보는데 한 번은 처음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책을 냈는데 네네. DK 눈물. 네네. 그 책에서 한 대목을 아예 따옵니다.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그 워딩이 되게 센 워딩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옛날엔 권력의 신여였는데 이제는 권력 그 자체가 됐고 아예 대한민국이 지금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다. 예. 검찰공화국이다. 네네. 근데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응답이 좀 이렇게 흔들릴까봐 누구의 진술이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그렇죠. 하셨군요. 그렇죠. 블라인드 테스트. 근데 여기서 오히려 이게 62%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에 긍정하는. 네네. 동의한다. 예. 이 진술에 이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다라는 진술에 동의한다가 62%가 나오고 네.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검찰 독재 국가 문제, 네. 검찰 검찰 독재 프레임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57%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최소한 57%는 이 정도 센 진술에 강력한 진술에
이 정도 동의하면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반검 정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명명을 했던 겁니다. 네.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셨던데 어떻습니까?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뭐 이제 검사들이 보면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안타까운 결과라고 볼 수 예. 있는데요. 뭐 예. 그 지금 굉장히 이제 요직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요직에 많이 가 있죠, 검사들이. 요직에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 이 검사 출신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뭐 예를 들어서 한 경제를 살릴 것이다 같은 경우는 11%, 청렴 결백할 거다 17%, 정치를 잘할 것이다 18%. 이제 거의 뭐 10%대로 이거는 낙제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는 되게 놀란 게 권력의 부패를 검사 출신 정치인은 잘 파헤칠 거다. 이거는 굉장히 높은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러네요. 봤는데 이거는 예. 검사의 특 장점 아닙니까? 예. 근데 여기서도 33%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다가 그러니까 검사 일반에 대한 왜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지 하면서 되게 놀랬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네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검사 출신 후보가 다수 출마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반대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검사 출신 후보가 나오면 지지할 것이다, 안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네. 조사도 하셨네요. 네네 매우 낮죠. 뭐 10몇 %대. 그러니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검사 출신 후보 출마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17.7%.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수 쪽도 찬성하는 비율이 절반도 찬성 안 한다는 그렇죠. 얘기인데. 이거는 보수에서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다가 69.8%고. 근데 지금 뭐 여의도나 이쪽에서는 지금 뭐 내년 총선 검사 다수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이번에 뭐 경고를 준 셈이랄까요? 그다음에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검사 출신 후보자가 나오면 지지할 것이다. 그렇다 18%밖에 안 돼서. 예. 뭐 이거 약간 한동훈 장관도 조금 염두에 둔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질문도 하셨더라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 것은 그가 유능하고 정의롭기 때문이다. 한 27%쯤 나오죠. 27.9% 그렇다. 예. 그렇지 않다가 61.6%. 네.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검사 출신 후보 지지 네. 이런 거보다는 높긴 높아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지지층, 좀 결집하는 층이 있기는 있다. 뭐 그것도 이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결과입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27%라는 거는 지금 여권의 기대 뭐 이런 거보다는 굉장히 낮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추진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더라고요. 예. 국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저희가 일단 그 전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검찰 개혁을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부터 물어보는데요. 네. 여기에 찬성했다는 응답이 42%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반검 정서 집단이 제가 5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15% 이상이 빠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나는 문재인 정부 그 검찰 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인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고 보니까 네. 오히려 이 검찰에 대한 정서가 커졌네.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원래 반검 정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예. 지금 와서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검찰 개혁은 별로였어. 더 세게 했어야 네, 돼. 뭐 제대로 못했어라는 응답층이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결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렇다면 대체로 우리 국민들이 반검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다 더 문재인 정부에서 더 강하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꽤 다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네. 검찰에 대한 개혁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 없다. 그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죠. 스스로 자정할 수 없다. 자, 그러면은 누가 통제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질문도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 질문이 있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검찰은 너무나 막강해서 네. 누구도 통제하기 어렵다는데 거의 절반이 그렇게 동의하긴 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굉장히 세다. 이거는 그건 어떤 또 트라우마 같은 게 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저희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동안 뭐 과거부터 그리고 최근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 검찰을 누가 함부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이런 답변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 이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개혁 대상은 전체 검사인가 특수부 등 일부 검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검사다가 62.9,
특수부등 일부 검사다가 20.7. 검찰 전체를 개혁해야 된다. 일부가 아니라 이런 인식들인데, 자,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론 뭐 검찰은 뭐 내심 좀 충격, 왜냐하면 이런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긴장하고 받아들이겠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건 검찰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검찰을 지금 중용하고 있는 정치권, 특히 지금 정부 여당에서 네. 계속 앞으로 이렇게 검사를 요직에 중용하거나, 네.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년 총선에 네, 진짜로 네. 다수 출마시킬 거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떤 좀 경고 메시지를 이번에 보낸 결과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검찰보다는 뭐 정치권에서 잘하면, 정치권에서 이 경고를 잘 해석하면 네, 뭐 네. 결국 좋은 어떤 뭐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조사는요, 시사인이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10월 16일에서 10월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시사인이나 한국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수통 시사인 이호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